LG그룹. 네. 예, LG그룹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저는 SK그룹에 더 마음이 좀 쏠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럼 두 번째 그 중견 SK그룹입니다. SK입니까? 네. 최태원 회장께서 네. 서울 상공회의소 의장에 이번에 나서 맡으셨잖아요. 그게 5대 그룹 총수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상공회의소. 네, 그래요? 상공회의소가 정경련 회장이 아니고 정경련 회장은 많이 했었는데. 네, 정경련 회장 하셨는데 상공회의소는 작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5대 그룹 회장이 맡을 정도의 사이즈는 아닌데 그랬는데,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이혼 얘기, 네. 그다음에 파생 손실. 그래서 저 사실 감옥도 2번 다녔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네, 네. 경영이 뭐 어떻다 저떻다 뭐 이런 부분들 검증 단계에서 어떻다 저떻다 뭐 여러 다양한 얘기들이 있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공회의소 의장을 맡으셨어요. 왜 맡으셨을까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투자자가 보면 저분이 어떻게 본다라면 가만히 있어도 정말 뒤에서 내 회사에서는 거의 뭐 왕급이죠. 그렇죠. 뭐 네.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 의장을 맡으면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도 좀 해야 되고 후원도 좀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다른 그룹 총수를 만나서 이번 모임에 좀 나오시라. 자기가 전화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걸 왜 맡으셨을까요? 중견 중생기업과 상생하겠다 이건가요? 그런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추면 네. SK 그룹사들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좀 보자라는 거죠. 지금 SK가 다음 달에 SK 그룹의 또 주요 기업이 IPO를 또 합니다. 네. IET라는 기업, SK IET 이제 네. 반도체 그 소재 분리막 만드는 회사인데 그 전에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2차 전지 다 대여급이에요. 왜 그럴까요? 돈을 끌어 모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SKT를 중간 지주 회사로 놓고 어떤 방향인지 결정을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설왕설래입니다만 SKT를 중간 지주 회사로 놓고 지금 현재 손자 회사인 SK 하이닉스를 그냥 자회사로 두겠다는 거죠. 네. 그런 개편을 한다는 것은 SKT도 통신회사로 두지 않겠다. SK 하이닉스도 M&A를 자유롭게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손자 회사 같은 경우는 M&A를 하려면 그 지분을 100% 인수를 해서 M&A를 잘 못했는데 SK 하이닉스도 마음껏 M&A를 해라 라는 건데 이 중간에 주 SK가 있는데 주 SK 인력 구성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직원이 한 200여 명 되는데 주 SK가 우리가 지주회사잖아요. 지주회사죠. 지주회사 중에 3분의 2 인력이 어떤 인력인지 아세요? 컨설팅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주회사라고 한다라면 관리 인력들을 포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쵸. 3분의 2가 컨설팅과 이런 쪽 투자 쪽의 인력이라고 본다라면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갈 길을 같이 고민해주고 찾아준다. 이 찾아주는 개념이군요. 역할을 하는 애들을 다 스카우트 해온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그야말로 관리 인력이 되는 거죠. 뭐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니까. 그 인력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그러한 인력으로 구성을 해놨다는 거죠. 그것을 전면적으로 지주회사를 만들면서 이번에 또 웃긴 게 뭐냐면 주 SK가 영문명으로 보면 SK 홀딩스입니다. 영문명은. 근데 이번 주총에서 홀딩스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SK하고 SK 인천 석유화학하고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SK 우리가 그 주유소에서 수소 주유를 할 수 있게 수소 충전. 네, 그걸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각자 이제 도생을 하는 것도 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읽어내서 SK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시총 상위단의 가장 그룹단을 보면 1위가 삼성, 그렇죠. 2위가 현대자동차, 현대차, 네. 3위가 SK입니다. 4위가 LG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LG와 삼성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도 되고 얘네들이 LG와 SK? SK와 LG에 대해서 SK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저는 총수가 갑자기 나서는 이거 왜지? 그러니까 언뜻 생각이 들도 샤워하다가 든 생각이에요. 이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왜 상공회의소 하는 건 제 생각 아까 말씀드렸고 왜 그러면 그런 그러니까 표면에 나섰다라는 것은 이제 그룹의 활력을 넣겠다라는 거죠. 저도 자세한 이유는 내막은 알 수 없고 저도 추측입니다만 그래도 뭐 저도 이제 대학 동기회에서 조그만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전에는 맡기 전과 맡기 후가 뭐가 다르다라는 거죠. 책임감이라든지 애들 동기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이 사회적인 책임감을 맡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무언가 추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원동력을 실어주겠다라는 개념에서 보니까 SK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런 것들의 IPO도 쭉쭉쭉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SK텔레콤의 중간 지수 회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SKT가 중간 지수 회사 가는 거 저도 그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쭉 밀어버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큰 그림을 그리고 보면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당장 SK하이닉스 지분을 10% 올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지금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서 그걸 주식을 사는 이유 이런 것들을 보면 SK그룹도 나중에는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년 3, 4등만 하는 것보다 삼성은 못 따라잡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무엇이겠느냐. 지금 통신, 반도체, 바이오, 먹거리는 확실하죠. 여기서 나온 캐시카우 갖고 뭔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본다면 지금 뭐 바이오냐 뭐냐 이런 뭐 그런 것보다는 SK그룹의 변화에 저는 장기 투자하시면 정말 좋은 수익이 나오실 수 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저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포트폴리오가 SK그룹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 그러면 SK에서는 기업이 많잖아요. 그죠? 네, SK 많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딱 어떤 기업이 향후 2, 3년 뒤에 주가 수익률이 높냐, 낮냐는 그거는 못 맞춥니다. 제 영역 바뀌고 저라면 주 SK를 사겠습니다. 그냥 사서 묻어두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 그리고 개별 기업의 변화에 능하신 분들은 개별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SKT가 될지 아니면 SK 뭐 이번에 올라가고 있는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될지 아니면 IET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정말로 장기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식을 사주고 싶다. 그럼 저는 SK나 LG전자 같은 거 사서 그냥 딱 놔두면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같이 오픈된 정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있는 주가가 윌리엄 오닐이 그랬어요. 주가가 이렇게 다 반영되는 기업보다는 리포트도 잘 안 나오고 사람들이 잘 안 쳐다보는 데서 초과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다 아는 기업에서 초과 수익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SK나 지금 뭐 LG가 흔들리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저라면 오히려 지금 뭐 1등보다는 2등주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2등이지만 1등을 바라보고 있는 2등주가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다만 주 SK는 이제 투자 주식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변동성은 있어요. 일단 사실 지주사라면 급등은 아니더라도 사실은 좀 편안하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SK 같은 경우는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밀렸다가 지난번처럼 자회사, 바이오 자회사 한번 SK 바이오팜 할 때 30만 원에서 20만 원, 그러니까, 50% 변동성이 있었죠. 급등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사실은 또 쫙 밀렸었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SK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더 빠져주면 매력이 있겠다 싶은데 또 그 밑으로는 또 안 빠지면서 그러니까 월봉 보면 거기서 변동성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봉 보면 상당히 좀 그런데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거기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모르는 변동성을 지금 딱 갖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자회사들이 이제 상장이 되면서 자회사 지분 가치만 놓고 보면 SK가 지금 시총이 20조거든요. 맞아요. 그보다 지분 가치가 더 많을걸요? 지분 가치는 50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따져주면. 물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물산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잘 안 따져주시니까 좀 그게 안타깝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뭔가 드라마틱한 중견그룹들의 지금 코오롱도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하나그룹. 예, 하나그룹 같은 경우. 효성, 포스코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림을 그려가시면 정말 주식 공부 재밌을 것 같아요. 개별 종목 하나, 이게 어떤 소재 단이냐 뭐냐 막 이런 것들보다는 큰 그림들을 이렇게 딱 그려가시면 굉장히 재밌게 공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